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 성공재수 시작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했지만 또 원하는 결과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결과 이상의 결과를 본인이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쯤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재수를 결정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신의 성적을 다시 회복하는 시점이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요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수능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를 떠나서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라면 하루빨리 일찍 결단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끄시다가 나중에 2월이나 3월 그 이후로 넘어가서 그때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어지면 재수의 시기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요 점을 꼭 좀 알아두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용기를 내셔서 일찍부터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다른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은 절대로 쉬워질 수가 없다. 수능이 쉬워질 수 없는 이유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수시와 정시에서, 수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정시에서는 표준점수 100분의 1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 쉬워지면 사실상 정시의 입시 지원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은 항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의학계열의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의대 지망을 희망하면서 3수, 4수, 5수의 다수생들이 늘어나고 있죠. 수능이라는 시험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성취도가 상승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보다는 재수생보다는 3수, 4수, 5수로 갈수록 성취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수생들이 늘어난다. 다수생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의 모든 영역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수능에서의 만점자가 가천점을 해봤더니 뭐 2명밖에 안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능이 어렵다. 수능이 어렵다라는 것보다 결국은 모든 분야에서 흔히 말하면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이도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재수를 해서 수능시험을 잘 보면 결국 그 잘 본 만큼 대학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수능이 만약에 쉽다. 그럼 말이 안 돼요. 왜? 수능 엄청 쉽다. 나는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을 평상시에 뭐 50점, 60점 맞던 학생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을 100점을 딱 맞았다. 잘 맞았죠. 그랬더니 100점 맞은 학생이 뭐 비율이 엄청 많은 거야. 막 1등급이 원래 4%인데 1등급은 10% 돼버려. 그러면 사실상 100점을 맞아도 의미가 없어요. 100점을 맞은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수능이 어렵고 1등급 맞은 학생의 비율이 매우 제한적이고 1등급과 보시는 것처럼 만점의 비율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결국은 뭐냐면 고득점을 맞았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이 안정적이고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재수를 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재수를 했었을 때 1등급을 맞거나 또 모든 학생들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명심할 거는 수능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재수생에게 유리하다. 재수생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고득점을 맞았었을 때 충분히 안정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가나다. 3개밖에 원서 지원을 못하고, 더군다나 다군의 대학들이 않다 보니까 가나군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다 보니까 결국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약간 불안정하잖아요. 시험을 잘 볼지 못 볼지도 모르겠고, 또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꼭 좋은 대학을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수능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 간의 학력 격차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고, 수능이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득점을 맞거나 1등급을 맞았었을 때 대학의 지원과 선택이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재수생들에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3학년도의 수능도 사실은 2022학년도 수능 못지않게 어려운 수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능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재수생의 비율이
31.1%로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년에도 재수생의 비율은 아마 비슷한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수생이 는다고 해서 고3보다 재수생이 꼭 유리하다가 아니라 재수생 중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재수를 한다? 재수생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경쟁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인 거고 또 그 재수생들 중에서 경쟁자를 뿌리치고 내가 결국은 고득점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재수생의 비율은 2021, 2022, 2023학년도로 가면서 꾸준하게 증가하여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에는 드디어 30%를 넘는 재수생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재수생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각오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은 아직은 수능에서 수능의 일종의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기가 좀 길어지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재수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 재수를 시작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공부를 한다는 거 이 자체가 참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해서 과연 성적이 오른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혹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면 어쩌지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도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작년에 재수하면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했다? 뭐 때문이었다? 시간이 부족했다거든요. 결국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일찍 공부를 시작해야만 결국 시간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월부터 3월까지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2월 중순 정도에 재수를 시작하죠. 또 늦은 학생들이 3월 초에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2월 중순에 재수를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재수를 하게 되면 불과 남아있는 기간이 한 280일 정도 남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한다면 뭘 시작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취약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세 개 주요 과목 아니겠습니까? 이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나는 국어는 3등급을 맞고 수학하고 영어는 1등급을 맞았어.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어를 집중적으로 빨리 보완해야 되거든요. 종합반 가가지고 국영수를 똑같은 비율로 공부하면 국어를 결국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시간이 가도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공부의 밸런스를 맞춘다. 밸런스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못한다, 국어를 못한다, 영어를 못한다 라고 하면 그 과목을 빨리 지금서부터 한 3월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성적을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또 전체적인 성적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모든 과목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빨리 배양해가지고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고 그래야만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첫 모의고사를 보겠죠. 그렇죠?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재수를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게 되고 3월부터 6월까지 시간 정말 짧습니다. 6월에서 9월, 9월에서 수능 정말 짧죠. 지나간 1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는지 아마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강조하고 싶어요. 너가 만약에 재수를 할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 근데 내가 재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정시 지원과 관계없이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런 재수생들이라면 하이퍼리뷰 학원에 적합하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집단식 획일화되어진 대형 재수학원이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식 프로그램 하루에 막 7교시, 8교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 막 찔끔찔끔하고 아니면 재수학원처럼 그냥 앉아서 옆에 있느라고 계속 땀냄새 맡아가면서 공부하고 자기 공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집단식 프로그램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고 올바른 학습 습관과 동기부여가 부족해.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상태로 재수종합반 들어가면 6월, 9월 돼도 성적 하나도 오르지 않고 기초만 닦다가 그냥 끝난다. 그러지 말고 지금서부터 3월달까지 집중적으로 빨리 부족한 과목 보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3월달부터 모의고사 착실하게 봐가면서 성적 올리자 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업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갖고자 하는 분, 다시 말하면 자기만의 성공적인 재수 프로그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네 번째는 작년에 재수학원에서 실패하신 분들, 왜냐하면 재수학원 여기저기 가봤자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해봤다? 그럼 새로운 뭔가 동기부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3 실패의 원인이 과도한 수업으로 인한 학습 시간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공부라는 게 사실은 스스로 학습해야 돼요. 또 스스로 학습한다는 거는 주위에서 코칭이 반드시 필요하고 관리가 반드시 필요로 할 겁니다. 이런 학생들이라고 하면 하이퍼리뷰 학원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이퍼리뷰 학원에서 진행하는 재수 프로그램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학재수, 두 번째는 독학재수 진행하면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 같은 과목들을 1대1 수업으로 병행할 수 있는 취약과목 독학재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공재수 종합반이라고 해서 하루에 3교시나 4교시 정도의 1대1 수업과 소수 수준의 수업을 병행을 하면서 학습관리를 병행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하이퍼리뷰 학원에서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재수는 짧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 우리가 3월이나 4월 정도에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학생들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왜? 3, 4월달 되면 바로 6월 되고 9월이 돼버리거든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학습적으로 좀 부족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좀 더 일찍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급적이면 1월 2일 2024 성공재수 시작반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같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드리고 1월 2일 성공재수 시작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의 성공재수는 여러분들이 남다른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반적인 이제 재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학원에 오셔서 직접 상담하시면서 제가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